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쓸쓸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점점 흐려지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났다. 나를 어둠 속에서 끌어낸 빛 같은 존재, 유나. 내 이름은 한서연, 28세, 한국인. 2년 전 한순간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트럭이 내 차를 들이받았고 깨어난 순간 병원 침대 위에서 눈앞이 새카맸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말은 내게 사형 선고 같았다. 사진작가로 살던 나에게 세상을 보는 일은 삶 그 자체였다. 빛, 색, 사람들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가족은 멀리 있었고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삶에 들어왔다. 강유나, 32세, 한국인. 그녀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만난 간병인이었다. 처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부드러움에 끌렸다. 서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 느낌이었다. 유나는 매일 아침 내 작은 원룸에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약을 먹이고 세상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가 잃은 색깔을 말로 그려냈다. 오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서연 씨가 좋아할 사진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내 어둠을 채웠다. 유나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친구였고 때로는 가족 같았다. 우리는 함께 라디오를 듣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어주었다. 해바라기예요. 서연 씨처럼 밝아요. 나는 그 꽃잎을 만지며 그녀의 미소를 상상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한숨,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슬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유나에게 점점 더 의지했다. 아니, 의지 이상이었다. 내 심장은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온몸으로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다. 그녀가 말했다. 서연 씨, 혹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질문은 농담 같았지만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유나 씨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내 대답에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유나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도 나를 느낀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내 어둠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그녀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의사가 내게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다. 시력 회복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유나가 내 곁에 있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 만약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녀는 내게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내 심장을 찢었다. 수술 날짜가 다가왔다. 유나는 평소처럼 내 곁에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곁에 있을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작별을 예감하는 듯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뒤 붕대를 풀던 순간 나는 다시 세상을 보았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간호사의 미소, 그리고 윤하가 없는 빈자리. 그녀는 사라졌다. 병원에, 내 집에,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봉사단체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혼란스러웠다. 윤하는 왜 떠난 걸까? 내가 시력을 되찾은 순간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녀는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윤하였을까?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녀의 흔적을, 그리고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나는 그 거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윤하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다. 그녀를 찾기 위해 나는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수술 후 퇴원한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내 원룸은 여전히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제스민 향초, 그녀가 읽어주던 책의 책갈피, 그리고 그녀가 내게 준 해바라기 꽃잎이 말라붙은 작은 유리병. 나는 그 유리병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윤하 씨, 왜 나를 두고 간 거예요? 나는 봉사단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그들은 윤하라는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강윤하라는 자원봉사자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내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목소리,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는 모두 환상이었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윤하가 자주 말했던 장소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한강공원을 좋아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한강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나는 그녀가 내게 묘사했던 풍경을 떠올리며 걸었다. 서연 씨, 여기 다리 밑에서 물소리가 참 맑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녀가 언급했던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달빛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윤하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는 아늑했고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강윤하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카페에 자주 오기로 했다. 어쩌면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 뒤, 나는 카페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목소리는 윤하와 너무 비슷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윤하와 달랐다. 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 하지만 그녀가 카페를 나서며 떨어뜨린 작은 메모지를 보았다. 그 위에는 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메모지를 주워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빠르게 골목길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뛰었다. 기다려요. 내가 외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메모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낯선 동네, 낯선 건물. 나는 그 주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윤하가 아니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메모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강윤하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막았다. 제발, 그녀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제 전부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나는 여기 안 살아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그녀의 말은 내 희망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단서를 주었다. 유나의 언니를 찾아가 보세요. 그녀라면 뭔가를 알지도 몰라요. 유나의 언니. 나는 유나에게 가족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나는 그녀의 언니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다. 유나의 흔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유나의 언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너무 희미했고 내가 가진 단서는 낡은 메모지와 그녀의 목소리가 남긴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유나는 내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이었다. 나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살펴보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만난 여성은 유나의 언니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가 언급한 전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봉사단체에 다시 연락해 유나의 정보를 캐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기록에 없어요. 나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유나가 자주 언급했던 또 다른 장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종종 옛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 씨, 제가 살던 옛집엔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죠. 그녀의 말은 늘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말한 옛집을 찾아 나섰다. 몇 번의 검색 끝에 나는 그녀가 언급한 동네 근처에 오래된 주택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골목길, 이끼 낀 담장, 그리고 작은 마당이 있는 집 문패에는 강이라는 성이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나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훨씬 피곤해 보였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유나를 찾고 있어요. 당신이 그녀의 언니인가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유나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유나가 나를 어떻게 돌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 그녀의 이름은 강지혜, 유나의 언니였다. 그녀는 유나가 몇 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유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지. 지혜는 유나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사랑에 너무 솔직했어. 그래서 더 아팠지? 나는 지혜에게 유나가 왜 사라졌는지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다. 유나는 내가 시력을 되찾으면 떠나겠다고 했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지혜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유나는 내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랐어. 그녀는 내가 빛을 되찾으면 스스로 설 수 있길 바랐던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었다. 유나는 나를 사랑했기에 떠난 걸까? 하지만 나는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지혜는 유나가 제주도로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의 바다는 푸르렀고 바람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유나가 있을지도 모르는 해변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작은 해변 마을의 카페에서 그녀를 닮은 뒷모습을 보았다. 짧은 머리, 바람에 흩날리는 스카프. 내 심장이 멈췄다. 유나,
나는 외쳤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녀는 유나가 아니었다. 나는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유나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이었나?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해바라기 유리병은 그녀가 실제했음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를,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주의 바람은 차갑고 짭짤했다. 나는 매일 해변을 걸으며 유나를 찾았다. 그녀의 언니, 지혜가 준 단서 주나가 바다를 사랑했다는 말만이 내게 남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가 정말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웃음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주에서 보낸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작은 어촌 마을의 등대 근처에서 멈춰 섰다. 유나가 언젠가 말했던 장소였다. 서연 씨, 언젠가 등대 밑에서 별을 보고 싶어요. 거기선 세상 모든 빛이 모이는 것 같아요. 나는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러던 중 등대 근처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여기서 뭘 찾는 거지? 나는 망설이다 유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아가씨를 본 적이 있어? 짧은 머리, 늘 혼자 바다를 보던 하지만 그녀는 이상했지.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어디로 갔나요? 노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몇 달 전 배를 타고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나는 절망했다. 유나는 왜 이렇게 나를 피해 다니는 걸까?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멀리 떠난 걸까? 나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유나를 찾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자주 갔던 장소, 그녀가 좋아했던 음악, 그녀가 읽던 책을 하나씩 되짚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녀가 남긴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가 내게 선물했던 책 속에 끼워진 쪽지였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연, 너의 빛을 찾아.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게. 그 쪽지는 내게 새로운 결심을 주었다. 나는 유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원했던 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시력을 잃기 전 나는 사진작가였다. 이제 다시 세상을 담고 싶었다. 유나가 내게 가르쳐준 것 빛을 찾는 법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사진전을 준비했다. 주제는 어둠 속의 빛이었다. 나는 유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재구성했다. 한강변의 낙엽, 해바라기의 노란빛, 그녀가 묘사했던 하늘.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러 왔다. 나는 그들 속에서 유나의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서연 씨,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유나와는 달랐다. 나는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내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누군가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에는 유나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서연, 내가 빛을 찾은 걸 봤어. 이제 너는 혼자서도 괜찮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유나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나는 편지를 쥐고 결심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나는 유나의 흔적을 따라 또다시 길을 나섰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말 너는 혼자서도 괜찮아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유나 없이 나는 완전하지 않았다. 나는 유나의 언니, 지혜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내게 유나가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유나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 그 뒤로 그녀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지. 특히 자신을 지혜의 말은 유나가 왜 나를 떠났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지혜는 유나가 최근 부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바다를 좋아했어. 특히 해운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지. 나는 망설이지 않고 부산으로 향했다. 해운대의 파도는 거칠었고 겨울이 다가오며 바람은 더욱 차가웠다. 나는 해변을 걸으며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책방에서 그녀를 닮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다. 짧은 머리, 부드러운 스카프. 나는 다가가려 했지만 망설였다. 그녀가 유나가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건 유나였다. 유나, 나는 외쳤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일어나 책방을 나갔다. 나는 그녀를 쫓았다. 유나, 제발 멈춰. 그녀는 골목길로 들어섰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마침내 그녀는 멈춰섰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 어떻게 날 찾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내 전부야. 왜 떠난 거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넌 이제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난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짐. 유나, 넌 내게 빛이었어.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유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과거 연인에게 상처받은 후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나를 만난 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너를 사랑했어, 서연. 그래서 더 떠나야 했어? 내가 나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빛나길 바랐어.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선택이 내게 얼마나 아팠는지 말했다. 유나, 나를 떠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유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유나와의 재회는 내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다시 떠날까 두려웠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는 날 것 그대로였다. 우리는 부산에서 며칠을 보냈다. 우리는 해변을 걷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 여성과 깊이 사랑했지만 그 관계는 가족과 사회의 반대로 무너졌다고 했다. 그때 난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은 내게 그녀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다. 나는 유나에게 내 마음을 다시 전했다. 유나,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서연,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의 말이 내게 상처가 되긴 했지만 나는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유나는 내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여야 해. 그때가 되면 너와 진짜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유나는 내 곁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반자 같았다. 나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유나는 내 작업을 응원해 주었다. 그녀는 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서연, 내 사진엔 내 마음이 담겨 있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했다. 서연, 나 잠시 떠나야겠어.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럴 수 없었다. 어디로 갈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엔 꼭 돌아올게. 유나는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내게 연락처를 남겼다. 내가 준비되면 너를 찾을게.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사진전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다. 내 사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나는 유나가 없는 동안에도 그녀가 내게 준 빛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잠들었다. 몇 달 뒤 나는 유나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강원도에 있었다. 서연, 나 이제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곧 너를 만나러 갈게. 그 편지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유나가 떠난 지 6개월,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내 삶을 꾸려갔다. 사진전은 성공적이었고 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유나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약속한 대로 돌아올까? 어느 날 나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사진 페스티벌에 초대받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유나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페스티벌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열렸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그곳은 유나가 좋아할 만한 풍경이었다. 나는 전시회장에서 내 사진을 준비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여전히 빛을 잘 담아내는군요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유나였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바람에 흩날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보다 더 밝았다. 유나,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부드럽게 웃었다. 미안해, 서연. 오래 걸렸지. 그녀는 강원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너를 사랑할 준비가 됐어? 우리는 전시회장 밖으로 나와 강원도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유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나와 함께 해줄래? 이번엔 정말로 끝까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난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유나가 내 곁을 떠났던 시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를 빛으로 이끌었고 나는 그녀에게 집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함께 삶을 시작했다. 유나는 내 사진 작업을 돕고 나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었다. 우리는 서로의 어둠을 이해했고 서로의 빛을 지켜주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유나와 함께 한강변에 섰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서연, 내가 내 빛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유나, 너도 내 빛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